그 다음에 카드사, 예술계,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 가전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NFT 관련된 사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드사는 왜 또 NFT 시장을 들어갔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카드는 블로코 XYZ라는 회사와 MOU를 맺고 NFT 관련 기술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연동 솔루션을 국민카드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한카드는 이미 신한플레이라는 앱에서 마이 NFT라는 사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카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NFT 거래 플랫폼을 테스트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내 카드사에서 NFT에 집중하는 이유는 NFT를 거래하는 사람이 뭐 40, 50대나 우리 아버지 뻘이 하시는 게 아니라 20, 30대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20, 30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NFT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 쪽도 완전 전쟁판이잖아요. 새로운 인터넷 은행인 카뱅, 토스, 이런 핀테크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NFT도 자산의 하나로서 인정을 받으면은 또 이런 것도 같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녹여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카드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신한카드를 써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여기 마이 NFT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까 이 카카오톡 클립이랑 또 연결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카드는 현재 카카오 쪽이랑 함께 NFT 서비스를 연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우리 예술계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융합예술인 2만 명을 양성한대요. 한번 기사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렇게 내려보면은 NFT에 관련 내용이 실감형 스튜디오 9월 개관, 융합예술인 2만 명 양성,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NFT 활용 등과 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융합예술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이런 융합예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창작자 분들께서는 한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보 기반 NFT 발행하겠다, 국보 다오 결성, 이 기사인데요. 먼저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이 다오가 뭐냐면은 일종의 주식회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단의 멤버십 카드 같은 거를 NFT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NFT를 갖고 있으면은 그 집단의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안건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다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기사를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송미술관에서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거든요. 이거를 다오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죠. 국보를 낙찰받기 위한 조직을 결성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국보의 경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 다오는 경매 낙찰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통해 모금을 진행하며 모금 과정은 사전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오의 장점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다오의 최대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떤 안건이 제출되고 어떤 득표를 했는지 이런 등등등의 모든 사항을 누구나가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오 조직을 결성을 해서 국보 낙찰에 도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다오란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는 의미로 투자 현황과 분배 방법, 운영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 블록체인 기반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오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가전업계의 소식인데요. NFT에 올라탄 삼성, LG전자, TV에 거래 플랫폼을 씹는다, 이 내용인데요. 기사를 통해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있었잖아요. 이때 삼성에서 TV에다가 NFT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아직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TV에 보면은 OS로 스마트 허브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NFT 거래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디지털 예술 작품을 발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직관적인 통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걸로 CES 2022 혁신상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기능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NFT 플랫폼을 TV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삼성처럼 나온 건 아니고 탑재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LG는 주력이 여기 OLED TV인데 이 OLED TV가 미술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양사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먼저 삼성을 보면은 삼성전자 내에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삼성넥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난 6월에 슈퍼레어라는 NFT 마켓에다가 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삼성이 굉장히 암호화폐 쪽이나 이런 NFT 쪽에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낀 게 이게 2019년 2월 22일 기사인데 갤럭시 S10에서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넣어 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삼성이 굉장히 좀 이쪽에 있어서 앞서가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LG전자는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하는 클레이튼 거버넌스인데요. 여기에 LG전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 조금 더 예전부터 이런 쪽에 준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피카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1월 26일 날 피카소 미공개 작품이 NFT로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피카소가 만든 도자기거든요. 이 도자기를 NFT로 경매에 붙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피카소 NFT 제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 측이 NFT 작품 제작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 중에 손녀 마리나 피카소랑 아들 플로리안 피카소가 도자기 작품을 NFT로 경매에 내놓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른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다. 피카소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피카소 위원회에서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피카소의 후계자가 승인한 피카소 NFT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NFT랑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사였고요.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메타 버킨백이라는 건데 이 가방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갖고 와서 만든 가상 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컬렉션이 있는지 한번 여기 룩스레어라는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 보면은 버킨백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 가상 버킨백이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사는 뭐냐면은 가상 버킨백 만든 미국 예술가 에르메스의 고소당해 이 내용인데 이 가상 버킨백을 12월 3일 날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로스차일드가 이걸 만들고서 에르메스에다가 뭐 나 이런 거 만들었다고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었대요. 이야기가 없었는데 1월 22일 날 에르메스가 NFT로 디지털 아트를 제작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에 대한 고소장을 미국 뉴욕 법원에 제출했다 라고 합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자사의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르메스는 메타 버킨스가 에르메스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에르메스는 우리는 수공의 정신으로 만든 실물을 중시하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 버킨백의 NFT 제작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로스차일드는 모피로 뒤덮인 버킨백을 상상한 예술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조 버킨백을 만들어 판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고소했으면은 사실 재판이라는 게 몇 년 걸리니까 판결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고소해서 에르메스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NFT를 만들 때는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건요 사기 사건입니다. NFT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장밋빛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약간의 경각심을 주고자 이런 사기 사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면은 옛날에 국산 게임 소울워커가 있었나봐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칭한 소울 리본이라는 NFT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싱가포르의 한 사업자가 웹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소울워커의 IP를 도용한 소울리본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게임을 소개했다. 그리고 프리 ICO 투자 참여와 NFT 카드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트위터 계정이 있고요. 1분기 중에는 게임 컨셉 디자인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뭐 토큰을 론칭한다, 그리고 캐릭터 카드랑 아이템이 담긴 미스터리 랜덤 박스를 판매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NFT를 판매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접한 라이언 게임즈에서 소울워커 공식 페이스북과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 공지를 내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NFT 프로젝트를 접근하고 뭔가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 학생이 셀카를 올려서 12억 원을 벌었다는 내용인데, 한번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타임랩스를 만들려고 5년 동안 셀카를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아마도 그 비플의 에브리데이즈 시리즈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신의 셀카를 933장 올린 거죠. 5년 동안 찍어온 거를.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어떤 유명 셰프가 사진의 일부를 구매를 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홍보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앞다퉈 그의 셀카를 구입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었대요. 노래도 작곡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12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NFT 시장은 이렇게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홍보를 해줘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가격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NFT를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기사 보고서 나도 내 셀카 올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친구가 했으니까 다른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월간 NFT 1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NFT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와 트렌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